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로 트러스트 시대의 아이덴티티 보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는 수년간 화두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도 많은 보안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이죠. 먼저 세일포인트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일포인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포인트는 2005년에 미국에서 설립한 IGA, 즉 Identity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분야의 글로벌 리더 회사입니다. 전 세계 69개국에서 약 2,300여 개의 기업 고객에게 아이디 보안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43%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59%가 저희 세일포인트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아이디 보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포레스터나 가트너와 같은 리서치 그룹으로부터 IJ 파트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용어는 아이덴티티라는 용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아이덴티티는 전혀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용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아이덴티티라는 오래된 용어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중요도와 현재 보안에서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정의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IT 기술과 관련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에 대한 분석인데, 아이덴티티, 신원, 계정, 권한, 엔타이틀먼트, 인증, 인가, 뭐 이런 단어들은 우리말로 놓고 보면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여러분들도 유사하게들 쓰고 계세요. 하지만 좀 깔끔하진 않지만 서로 대화는 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사실 저도 고객을 만나면 이 처음에 용어에 대한 통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서로의 대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아이덴티티의 정의를 보면 아이덴티티는 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은 보통 이름, 주소, 직무, 직급, 직책 또는 사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개인이 IT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이덴티티는 하나 이상일 수가 없어요. 특정한 개인을 특정짓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아이덴티티는 저희 사람처럼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용어인데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계정을 만들며 필요한 IT 리소스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거나 또는 신청서를 통해서 계정을 발급하고 회수하고 또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계정들의 활동들을 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IAM이고 아시는 바와 같처럼 IAM과 AM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관한 정책들을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보통 우리는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IAM이라고 칭하죠. 국내에서는 IAM이라고 쓰고 읽기는 계정관리라고 읽습니다. 자, IAM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올바른 개인에게 올바른 리소스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이유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IAM이 간과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개인에게라는 정의고 또 하나는 올바른 이유라는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간과한 이유는 제로 트러스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초반에 보안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했죠. 모든 서비스는 내부에서 외부로만 제공되었고 따라서
모든 IT 리소스가 내부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소스라고 정의되었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내부에서 사용자가 인증을 한번 받으면 올바른 개인으로 정의돼서 올바른 리소스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쓸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아니면 IT 리소스는 올바르지 않은이라고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정의하기가 매우 쉬웠어요. 따라서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했기 때문에 기존의 IAM이 이 부분들을 관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IT 환경이 바뀌죠. 많은 서비스들도 생기고 신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생기면서 IT 리소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연결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외부에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을 하죠. 자, 이제는 그 내부에 있는 IT 리소스가 외부로 개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외부에서도 내부의 IT 리소스를 바라볼 수 있다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존에 내부에서 올바른이라는 정의가 내부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외부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의 세그멘트를 촘촘히 해서 접근에 대한 수평 이동을 막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보안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모바일을 사용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또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기존의 내부에서 외부로만 갔던 서비스들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외부에서 내부로도 서비스가 돼요. 또한 도시나 챗봇같이 사람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이나 기계에도 계정과 권한들이 발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과 디바이스와 그리고 시스템들이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전처럼 네트워크를 경계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따라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접근하는 모든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보안의 영역으로 보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아까 IAM이 남겨놨던 두 가지 간과했던 항목들이 풀어야 될 숙제로 다가왔죠.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새로운 보안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경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해 보면 개인이 입사를 해서 퇴사할 때까지 변하는 모든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라서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사전에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업무가 변경될 때마다 누가 그 권한들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아울러서 그 해당 아이덴티티가 퇴사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와 같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계정과 권한들은 자동으로 바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서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과 권한들이 항상 적절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단어는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하지만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고는 아이덴티티와 거의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유출 사고는 사전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사용한 계정이나 권한들이 이미 내부의 올바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받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예를 들어보죠.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처음에는 누가 금고에 접근할 수 있고
누가 금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용의자를 추릴 겁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를 대상으로 왜 그 키를 가지고 있고 누가 키를 언제 너한테 주었으며 또 그 키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될 거예요. 확보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이런 누가 금고키를 가지고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력도 남아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아이덴티티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덴티티가 관련된 사고에도 이런 앞선 예와 같은 모든 항목들의 근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IGA는 기존의 IAM들이 강구한 두 가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정들을 제 시간에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배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GA가 그 일을 담당하고 IGA는 내부에 있는 모든 IT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두 파악을 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IAM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리고 남겨진 두 가지의 간과된 항목들에 대한 숙제를 IGA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IGA를 이용하면 IGA는 모든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리고 유사한 아이덴티티 집단들 간에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비교가 가능하며 패턴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평균치에서 벗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서 관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험을 감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증적을 위해서 타임라인 형태로 그 계정들이 그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계정과 권한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자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아이덴티티가 변할 때마다 관련되어 있는 권한이나 속성들을 자동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시간의 낭비 없이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권한과 계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생산성이 보다 향상되겠죠. 마지막으로 IGA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 없이 즉시 대응도 가능합니다. 자,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는 의미는 앞선 예와 같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현재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계정과 권한은 이미 사람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용자들의 액세스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어떤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IT 자산과 권한과 아이덴티티를 식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얘기와 같이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모든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통제와 제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일포인트가 바라보는 제로 트러스트 시대의 아이덴티티 보안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고 유명한 문장입니다. Never trust and always verify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verify는 특정한 아이덴티티가 특정한 신뢰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입증 또는 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센티케이션이나 어소라이제이션은 이 베리파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MFA를 통과했다고 해서 또는 SSO를 통과했다고 해서 베리파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덴티티의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베리파이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최소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할 기반의 권한 관리와 SO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한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한 파트예요.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돈을 들여 권한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지만 1년 또는 2년, 길게 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결국은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롤은 또 권한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선이 돼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롤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던 롤들과 비교해서 그 롤의 개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돼요. 사례를 보면 조직에서 관리가 가능한 롤의 개수가 사용자 대비 3%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봤을 때 30에서 40개 정도가 적정한 적정수의 롤이라는 의미가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조직에 롤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적정수의 몇 배수가 넘는 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롤의 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생성은 되는데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되지도 않죠. 이렇게 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롤을 만들 때 권한을 주기 위해서 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기존에 있던 롤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현황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롤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롤은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돼야 되고 유지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한들은 다 파악이 돼서 통합된 카탈로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롤의 현재 롤과 권한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당되는 롤에 사용되는 분포를 보고 새로운 롤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의 롤을 개선하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SOD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SOD의 규칙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적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SOD는 바로바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라서 즉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퇴사나 입퇴사는 물론이고 업무가 바뀌거나 조직이 바뀌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퇴사나 이동처럼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권한들 또는 롤들은 바로바로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반드시 기록되고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리파이를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모든 아이덴티티는 반드시 식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아이디 보안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최소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 기반의 권한 관리와 SOD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SOD는 신청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전의 위반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역할 기반 효과적인 역할 관리를 위해서 세부적인 권한 카탈로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이디 보안에 대한 정책이 생성되면 그 정책들은 관련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새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버리면 빠르게 변화하는 아이덴티티에 여러분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디폴트로 어떠한 권한 또는 롤을 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프로덕션에 올리고 이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면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개입되게 되고 보안에 큰 문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개발이 없이 이러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해요. 아울러서 이렇게 돼야 아래 나온 계정이나 권한에 대한 부여와 해소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붙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연동이 가능하게 다양한 형태의 OOTB의 커넥터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권한 리뷰도 필요해요. 사실 모든 기업에서 권한 리뷰들을 진행하십니다.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떤 근거 자료가 없이 권한 리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권한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렇게 되면 다 체크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효과적인 권한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행위들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 항목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저희가 세일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제로 트러스트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모델입니다. 자, 현재 비즈니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죠. 마찬가지 이유로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효율적인 아이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5가지 항목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서는 무조건 자동화돼야 돼요. 절대로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솔루션이 없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없어서 수작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그 기간 동안 그 공백 동안에 수작업이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수작업이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많은 위험한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 보안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아이덴티티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머신러닝과 AI의 도입이 IGA에서는 이제 추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롤과 권한 관리는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이 숙제는 효율적이고 어떻게 신속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OD는 이미 권한이 발급된 이후에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제적으로 사전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일포인트의 솔루션으로 이 5가지 항목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일포인트의 모든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시성 부분입니다. 자, 세일포인트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독특한 레퍼지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아이덴티티 큐브라고 부르는데 이 큐브 안에 사용자의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과 권한들과
그리고 사용 이력, 신청 내용 이런 모든 항목들을 하나의 큐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큐브들은 각 아이덴티티별로 할당이 되고 이 큐브들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무 한 회사의 같은 직무, 직급,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큐브를 비교해서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의 사용자 중에서 9명 또는 전체 평균이 20개에서 25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50개가 넘는 권한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특권 권한을 갖고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시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에 해당 평균치를 벗어나는 이상 행위를 보이는 사용자들을 아웃라이어로 칭하고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목록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관리자는 각 아이덴티티별로 또는 전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권한 리뷰를 자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보다 세밀하게 이 아이덴티티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액세스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에서 벗어난 상황이니까 한 번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액세스 히스토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타임라인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이나 권한의 사용 이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이 언제 신청을 했고 누가 승인을 했는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이덴티티가 가지는 계정이나 권한이나 롤의 사용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별로도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기간, 주간이든 월간이든 연간이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 자료로 제공해도 좋겠죠. 자, 두 번째로 세일포인트에서 자동화된 아이디 보안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일 포인트에서는 아이덴티티의 행위에 대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트리거와 액션과 오퍼레이터의 세 가지 분류로 각각의 기능 박스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박스들은 제이슨으로 개발됐고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리거나 액션이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해당 기능들을 그림과 같이 블록 쌓듯이 연관 지은 다음에 쭉 연결만 하면 바로 해당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기존처럼 자바로 코딩을 하거나 테스트하거나 프로덕션에 올리고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빠르면 30분 또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도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는 변경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지능적이고 셀포인트에서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팀장이시고 여러분의 팀원들에 대한 액세스 리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여러분의 팀원들 이름이 나와 있고 우측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권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팀장의 위치에서 과연 이 조직원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또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해당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닐 거고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에 근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셀포인트에서는 관리자에게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관련 근거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가시적으로 봐도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이 잘 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셀포인트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현재 저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13%,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16%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라고 근거 자료를 제공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이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할 것인가, 또는 지금 즉시 권한들을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액세스 리뷰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한번 보죠.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같은 피어 그룹에서 100%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추가적으로 살펴보거나 액세스 리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AI가 개입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전체적인 리뷰의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권한을 리커멘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입사를 했어요. 제가 신청하진 않았습니다만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한들을 신청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커멘드를 줘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나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저 권한들이 필요할 거고 헬프데스크나 다른 동료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필요한 권한들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런 권한에 대한 기능은 새로 사람들이 입사했을 때 많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셀포인트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롤 관리는 롤의 숫자와 그리고 권한들에 대한 개선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ABC라는 박스가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세부 권한들은 다 확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런 세부 권한들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롤의 크기를 크게 하면 포함되는 대상은 많아지고 롤의 개수가 적어져서 관리는 편하지만 세부적인 권한 관리가 힘들어요. 반대로 롤의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면 물론 세부적인 권한에 대한 그 통제는 가능하겠지만 롤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절충안을 가지고 롤의 개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80% 정도로 해서 봤을 때는 셀포인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의 롤을 만들라고 권고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롤을 더 작게 만들어서 같은 조건에서 더 작게 만들면 대상은 둘로 줄지만 세 개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의 롤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자,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의 조직 또는 개인, 전사로 확대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향후에 롤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지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데모라고 하긴 그렇군요. 보여드린 예시는 사실은 이론은 아니고 셀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셀포인트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싶어하는 단위들, 즉 조직이든 위치든 여러 가지 타이틀이든 잡타이틀이든 이런 걸로 사용자들을 여러분이 롤을 만드시고 싶은 사용자를 먼저 탐색을 해요. 지금 인벤토리라는 부서의 이름으로 검색을 했고 총 166명의 아이덴티티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롤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잠재적인 롤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34명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17개의 권한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되죠. 그럼 여러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이 권한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아이덴티티들은 저희가 인벤토리라는 조직에서 찾았기 때문에 100% 인벤토리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직무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권한들을 쓰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데모로 보신 것처럼 여기서도 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롤을 좌우로 조정해서 100%만 선택되는 롤을 만들 건지 아니면 보다 크게 여러 대상자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0%가 안 되는 지역별에 대한 권한을 빼고 나머지 100%만 되는 부분들만 확인해서 총 3개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의 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으로 받은 권한이 아니고 어떤 부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 디폴트로 기본 권한으로 받는 권한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세일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업무 분리 자동화 및 사전 대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일포인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목록 화면이에요. 이 화면들에 있는 신청서들은 개발을 통해서 작성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일포인트를 사용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고 옵션들을 몇 개 사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신청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사용자가 이 신청 내용 중에 기존에 수립해 나왔던 SOD 정책과 위반되는 그런 권한들을 신청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SOD 위반에 대한 알람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가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취소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내용들은 다 기록되어서 매니저나 뭐 다른 상위 직책자에게 리포트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자, 세일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에 올바른 개인에게 올바른 리소스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이유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과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일포인트와 함께 제로트러스트 시대에 안전한 아이디 보안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세일포인트는 금번 아이색 2022에 부스를 마련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능에 대해서 데모도 보여드리고 질문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릎 담요도 드리니까 많은 참석,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B와 C 트랙 중간에 맨 끝에 있는 H04번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일포인트 테크놀로지 김주헌 상무님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Q&A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화된 아이디 보안 프로세스 및 수작업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작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안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 방책이 있으실까요? 아이디와 관련된 보안에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프로세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엄연히 분리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기술에 의존해서 해결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작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수작업을 제거할 수 없으면 수작업을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작업이 일단 들어가면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생성된 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해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일포인트 솔루션을 통해 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간의 사용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미사용 권한을 자동으로 검토하거나 같은 롤의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A에 대한 권한을 80% 이상 가지고 있다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롤 내 권한을 추가 혹은 삭제하는 방식의 기능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렵긴 합니다만 질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보면
맞습니다. 그 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힘든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현재 쓰는 롤과 권한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사용되어 있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현장에서 물론 고객분들이요. 사용하지 않는 권한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률이라든가 사용률이 떨어지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애들을 앞에 보여드렸던 아웃라이어처럼 얘는 이상하게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네라는 것을 탐지해서 걔에 대한 액세스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롤을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들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셀 포인트의 기능에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런 과정들을 비슷한 과정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서 저희 셀 포인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및 롤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히스토리 시각화와 아이디의 외부 디렉토리 연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장 확대로 사스 구독 등 아이디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원화된 관리를 포함하여 사스 솔루션과 연계하여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앞 질문보다 더 어렵군요. 히스토리의 시각화라는 의미가 머리에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뭐 물론 많은 기능들을 많은 내용의 히스토리를 시각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한두 개를 시각화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약간 고민되네요.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시각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롤의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적한다. 아까 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롤과 권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아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외부 디렉토리의 연계 라는 부분. 이 질문을 주신 분이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시면 H04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그 내용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